근데 너 죽었잖아. 4년 전에. 자, 이것은 제1차 대전 때 영국군에게 보급된 콘드 비프라는 소고기 통조림입니다. 저렇게 생겼군요. 저 저거 때는. 지금도 저렇게 파는데? 그래요? 콘비프 저거. 예. 영국 정부는 최고급 소고기와 감자, 강낭콩, 당근 등의 채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오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염분을 굉장히 많이 넣었고요. 혀가 마비될 정도로 짠 기름 덩어리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전투식량? 얼마나 맛없었을까. 진짜 맛없었을 것 같아. 살려고 먹는 거지. 이 통조림 캔은 그 맛은 별로였지만 굳이 데우지 않고도 손쉽게 먹을 수 있었고 잘 상하지도 않았죠. 그렇죠. 쥐가 먹지. 쥐가 못 듣죠. 네. 깡통이니까. 예. 교도 씨, 이 통조림 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통조림 캔 이전에 그 병조림이 있었어요. 병조림. 아, 병. 네네. 이게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병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선한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전투력 좀 올리고 좀 병에 안 걸리고 좀 신선한 걸 먹일까? 그때 이제 병조림 아이디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샴페인병 같은 거에다 채소를 넣고 코르크로 이제 입구를 막은 다음에 주변을 살균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동하거나 보관하다가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의 한 상인분께서 쉽게 껴지는 병을 이제 한번 금속으로 바꾸자. 그래서 통조림 캔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용으로 보급된 통조림 캔이 군인들의 입맛을 고려해 더욱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시지. 스팸. 스팸. 예, 예, 바로 스팸입니다. 통조림 햄. 당시에 맛없는 통조림 캔으로 연명하던 군인들의 불만이 쌓이게 됐고 그 불만에 이제 대응을 하고자 이 조미료를 첨가해서 만든 것이 세계 최초로 양념된 햄 통조림인 스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팸이라는 말 자체가 스파이스드 햄이라는 양념된 햄이라는 말에서 그 줄여서 스팸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1937년에 스팸이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미군과 연합군 측의 주요한 전투식량으로 스팸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점점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준혁 씨, 그 당시 통조림 캔 말고 군인들의 또 다른 먹거리들은 뭐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드텍이라고 있어요. 네. 크래커. 크래커인데 맛이 없어. 맛도 없고 되게 딱딱해요. 이게 얼마나 딱딱하냐면 이거 뭐 철판 요리 아시죠? 대판焼기. 예. 철판 요리 하면은 그 위에 요리를 먹는 거잖아요. 이건 요리를 버리고 그냥 철판을 먹는 거야.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빨이 다 부러져요. 예. 막 그랬대요. 예. 아 근데 이빨 다 부러져 버리면 그거 네. 어떻게 해 그걸?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도 쓰였어요. 다른 용도로 쓰였는데 네네.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뭐 총알을 막아주나? 캡틴 아메리카 방패처럼. 망치질 할 때 쓸 수 있겠는데요? 아, 잠깐만. 이거 어디부터가 거짓말이에요? 군대 얘기가 아무튼 원래 거기다 편지를 썼대. 편지를 아 저렇게. 와 무슨 우와. 고대 유적처럼 메모를 그러니까. 했네. 기록용으로 파피루스 썼네요. 아, 편지용으로 썼고. 와. 이야 유적같이 돼 있네요. 종이 대신으로 쓴 거죠? 네, 그랬겠죠. 뭐 급하니까 썼겠죠. 와. 교수님, 그러면 사실 이 전쟁 상황에서는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획기적인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점도 있네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참호전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애용하는 기호식품 중에 전쟁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발전한 식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예, 혜성 씨. 그 당이 필요하잖아요. 초콜릿바. 아, 나도 그 생각이. 아닐까요? 초코바. 초코바. 에너지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콜라. 어디다 보관해, 이걸?
아, 여기 탄산은 수통에다가 아, 탄산 위에 터져. 탄산 다 빼고. 그럼 무슨 맛으로? 콜라 오답입니다. 정답 예, 준혁 씨. 믹스 커피. 믹스 커피요? 그게 있다고? 이준혁 씨 정답입니다. 야, 역시 밀떡. 와. 네,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음식 중에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비약적으로 발달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아, 믹스 커피 커피. 믹스. 네. 커피 믹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커피는 수요가 굉장히 높은 기호식품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속하게 잠을 깨울 필요가 있고 군인들을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체온을 높일 필요도 있고 하니까 커피를 마셔주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이래 전쟁터의 군인들은 미리 원두가루를 조금씩 갈아서 간 원두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갈아둔 원두가루를 바로 물에 타서 마시게 되면은 문제가 당연히 있죠. 예.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맛이 변질되거나 상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낸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 과학자 사토리 카토라는 인물이었는데요. 1901년에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토리 카토가 만든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는 원두를 볶은 다음에 곱게 갈아서 물을 우려낸 다음에 그 커피 액체를 다시 건조를 시켜서 분말 형태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두 자체를 간 거에 비해서 변질이 쉽게 되지 않고 보관도 굉장히 간단하게 됐죠. 불순물도 없고. 그렇게 해서 발명했구나. 이제 이런 형태의 인스턴트 커피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계기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커피 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이 전선의 군인들에게 인스턴트 커피를 대량으로 보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죽음의 공포와 추위, 굶주림, 부상의 고통 이런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던 군인들에게는 생명수나 마찬가지였죠. 그쵸. 꿀맛이었겠죠. 아침이라고 써 있는데? 네. 모닝커피. 브렉퍼스트. 그래서 전쟁을 기점으로 커피의 수요가 급증했는데 1918년 10월에는 미군에서 하루에 약 34만 킬로그램의 원두를 로스팅하고 매일 약 1만 7천 킬로그램의 인스턴트 커피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커피 없이 못 사는구나. 이렇게 커피의 수요가 늘어나자 다양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스턴트 커피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선두주자가 바로 네스카페와 맥스웰 하우스입니다. 아, 우와, 맥스웰. 저 때부터 맥심. 있었어요? 맥스웰이야. 이게 원래 인스턴트 커피가 순수한 커피 분말만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단맛, 내가 이제 타먹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뭔가를 첨가물을 그래서 넣어야죠. 맨날 뭐 난 설탕 뭐 맞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뭐 이거 233. 233. 네, 뭐 그런 본인들의 취향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제 1976년에 맥스웰 하우스가 세계 최초로 설탕과 프림이 같이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를 우리나라 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커피 믹스. 네, 그래서 이 커피 믹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오늘날에 이제 K 커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도 전파가 됐죠. 네. 야, 저 봉다리 기억난다. 저기 보이시죠? 이거 맥스웰 커피 믹스인데 네. 아래쪽에 또 우리나라 기업의 이름이 네. 또 있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물자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굶주림 말고도 참호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굶주림 말고요? 잠자리. 추위.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특히 엄청나게 쏟아진 비가 문제였죠. 그래서 1차 대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1916년 봄에는 그 지역의 강우량이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필 또. 게다가 그 다음 해인 1917년 여름에는 7월 말부터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더니 정말? 8월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비가 쏟아졌어요. 아유, 하늘이 보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일 비가 내리자 배수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럴 때면 참호 속 군인들은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영국군이 군인들에게 지급을 한 것은 바로 트렌치 코트였습니다. 이 트렌치가 영어로 참호라는 뜻이고, 그래서 트렌치 코트를 해석하면 참호 코트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 당시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영국군의 모습인데 오른쪽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처칠? 예, 그렇습니다. 아,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렇다면 영국군은 왜 하필이면 코트를 만들었을까?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트의 진심인 나라잖아요. 이 사진은 1차 대전 당시에 군인들이 전장에서 입던 외투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꺼운 양모, 그러니까 울 소재죠. 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잘 젖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양모는 체온을 유지하기엔 유리했지만 이제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젖으면 완전히 마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더 큰 문제는 물을 머금어서 무거워져요. 심각하게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군인들이 착용한 양모 코트가 비에 젖어서 약 26kg까지 더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군장도 25kg를 거뜬히 넘었으니까 군인들이 비를 맞게 되면은 한 50kg를 등에 지고 다니는 그런 아이고야. 꼴이 되는 것이죠. 이중구네 이중구. 아니, 기동성이 엄청 떨어지겠네요. 예, 그 때문에 군인들이 제대로 싸우기도 어렵고 쉽게 지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 영국군은 한 패션 브랜드에다가 가벼우면서도 방수력이 높은 그런 새로운 전투용 외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버버리.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인 버버리. 이야. 1879년 버버리의 창립자 토마스 버버리가 당대 어떤 원단보다도 방수 기능이 월등한 게버딘이라는 원단을 개발했었습니다. 약간 우비 역할을 하는 거. 방수복 같은. 그래서 이 버버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게버딘이라는 원단을 이용해서 참호전에 적합한 코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트렌치 코트가 되는 것이죠. 버버리 원단은 특수 공정을 통해 방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추위와 습기로부터 보호하며 거친 환경에서도 오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어 모든 전장에 적합합니다. 비 오는 아니, 날 뭐 요즘은 버버리 원단이 진짜 패션의 느낌인데 저 때는 완전 기능을 강조한 옷이었네요. 심지어 트렌치 코트는 디자인 자체도 전쟁에서 유용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용을 고려한 거죠, 아예.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죠. 어깨 부위에 있는 견장은 군인들이 계급장이나 호루라기를 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 저게 견장이 그러면 전쟁에 남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겠네요. 상징 같은. 그리고 가슴에 있는 덮개는 건플랩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소총을 맸을 때 이제 빗물이 코트 안쪽까지 스며들지 않고 바깥쪽으로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천을 한 번 더 덧댄 것이죠. 보통 오른쪽에만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군인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이 벨트에 있는 D 모양의 링은 어떻게 활용이 됐을까요? 저희 뭐 수통 같은 거 달고 뭐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주로 수류탄이나 지금 준혁 씨가 달고 있듯이 뭐 다양한 물건들을 걸어두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탄띠 느낌이 탄띠. 지금 만들어졌던 코트가 어떻게 패션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헐리우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영화들이 대히트를 치면서 거긴 주인공들이 입었던 옷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수나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 로버트 테일러. 옷이 멋있잖아요. 저분이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나오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유행했구나. 그다음에 저 험프리 보가트가 바바리 코트에 중절모를 딱 쓰면서 저게 하나 이게 트렌드가 된 거예요. 트렌드가. 다 저러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봐도 멋있어. 하나도 안 촌스러워. 자, 그런데 이 트렌치 코트 이외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게 된 패션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장화? 선글라스? 일명 한국에서는 이제 떡볶이 단추 코트라고 하죠.
예, 더플 코트입니다. 그건 왜? 오늘 안 보면 네 후회한다니까. 니들끼리 가라. 나 오늘 하루만 빌리도. 그 더플 코트는 원래 이 추운 북해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입던 옷에서 비롯된 디자인인데요. 19세기 후반부터 영국 해군이 군용 코트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저건 교복에 위에 많이 입었 그렇죠, 그렇죠. 학창 시절에. 일단 군복 위에도 쉽게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품이 넉넉하고요. 단추가 일반적인 코트에 비해서 이제 훨씬 커서 해군들이 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수월하게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더플 코트는 실용성을 인정받아서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에도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근데 이 더플 코트가 당시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더플 코트가 이제 군대를 떠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옷장 속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는 영국군의 영웅이었던 버나드 몽고메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몽고메리 장군. 이분은 1차 대전에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두 차례 전쟁 동안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몽고메리 장군의 인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더플 코트는 몽고메리의 시그니처 모습으로 여겨지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몬티 코트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군복으로 만들어둔 더플 코트들이 이제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영국군이 더플 코트를 대량으로 이제 시중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급증한 물량에 전쟁 영웅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선망까지 더해져서 더플 코트는 이제 핫한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